1990년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마카파라는 범죄 집단을 알고 계십니까? (1996년 10월 초) 서울의 강남구. 거리를 헤매던 의문의 남성들은 모던타임즈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일제의 혼다 어코드 차량을 타고 다니는 40대 여성 김씨를 발견하게 된다. 그자들은 돈 좀 있어 보이는 그녀의 돈을 노리고 그녀의 뒤를 밟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의문의 남성들이 본 그녀는 겉모습과 달리 동생들을 챙기느라 시집도 못 갈 만큼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고, 또한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으며, 혼다 차량 역시 영업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 구입한 상황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자들은 3일 정도 그녀의 뒤를 밟으며 집까지 알아냈고, 결국 1996년 10월 5일 비오는 날의 새벽, 그자들은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퇴근길에 그녀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납치해버렸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김씨는 차량으로 끌려 들어왔고, 그자들은 그녀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눈을 가렸으며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을 빼앗은 뒤 직후 수원으로 이동하여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다 빼앗은 카드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했다.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좋았겠으나 그자들은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해 혼다 차량을 끌고 나와 마치 자신들의 차처럼 끌고 다녔고, 그녀를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화성의 폐소금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돈이 더 없다는 그녀의 말을 들은 그자들은 마치 처음부터 작정한 듯 구덩이를 판 다음 그녀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고, 살려달라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자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녀를 흙으로 덮어버리는 희대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아무 죄 없는 40대 여성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의 악행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가야 했는데, 1996년 희대의 만행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범죄단체 마카파. 그들은 대체 어떤 자들이고 또 무슨 이유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마카파의 결성을 주도한 두목 최정수는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4살 때 어머니가 가출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고,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로는 진학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주 다투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최정수는 20살이 될 때까지 이미 전과 팔범이 되어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그리고 40대 여성 김씨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96년 9월 21살의 최정수는 성남 모란역 근처의 여관에서 폭력전과 3범 20살의 박지원을 부두목으로, 절도 등의 전과 7범인 20살의 정진영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스스로를 막 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5명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마카파를 결성했다. 이들은 모두 편부, 편모 아래에서 자란 이들로 사회에 대한 비뚤어진 증오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후 마카파는 함께 모여 깡패 조양은의 일대기가 미화된 영화 보스를 함께 보며 조양은에 대한 존경심을 키웠고, 막연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롯해 가진 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었으며, 또한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마카파 일당은 1994년의 지존파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존파와 유사하게 이러한 4가지 강령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듯 별 말 같지도 않은 강령을 세워놓고 범행을 계획한 마카파는 자신들의 조직을 조양은의 양은이파처럼 전국의 유흥업소를 무대로 하여 거대 폭력 조직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고, 자금 마련을 위해 소매치기와 아리랑치기 등의 범행을 닥치는 대로 저질렀다. 그러다 우연히 강남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김씨를 발견했고, 그렇게 그녀를 대상으로 인간 같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김씨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서 현재 가치 2천만 원 정도인 900만 원을 빼앗은 마카파는 그 돈을 모두 유흥에 탕진했고, 이후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5명이었던 조직원을 9명으로 늘렸는데, 새로운 조직원 중에는 나이가 어린 10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아리랑치기 등의 범행을 일삼던 마카파는
김씨 사건 2주 뒤인 1996년 10월 19일 당일 하루에만 성남과 양재동, 분당의 주유소 등에 침입해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뒤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빼앗았는데,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악행이 모티브가 되어 1999년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막가파의 악행이 이어지던 중 피해자 김씨의 가족들은 그녀와 연락이 끊기자 가출인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은 김씨의 혼다 차량에 수배를 내리게 되는데, 사건 25일 뒤인 1996년 10월 28일 새벽 막가파 일당은 수배가 내려진 혼다 차량을 타고 남한산성 부근을 지나다 경찰의 검문에 걸려 붙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막가파는 우연히 붙잡혔으나 뻔뻔했던 그들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를 왜 붙잡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쳤고, 직후 그들은 강남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도중 막가파 일당이 수상했던 경찰은 그중 가장 어린 17살의 이모군에게 납치를 비롯한 범행을 추궁했고, 황당하게도 막가파는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황당한 진술을 들은 경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범행 장소와 구체적인 범행의 순서를 말하는 그들의 진술에 따라 범행 장소로 향해 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싸늘해진 김씨의 주검을 발견했고, 함께 묻혔던 핸드백과 불에 태워진 속옷 또한 발견했으며, 이후 막가파 일당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1994년 지존파와 유사했던 막가파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후 막가파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들의 객기는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1심 선고에서 두목 최정수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부두목과 행동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에게는 1년 6개월에서 7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듬해인 1997년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사회화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황금 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의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했으나 판결 직후 막가파는 재판부를 향해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들은 평생 살 줄 아느냐라는 말과 함께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막가파 일당은 감치까지 당했으나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 막가파 일당의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막가파 일당 중 1999년 출소한 조직원이 출소 2달 만에 타인에게 돈을 빼앗으려다 붙잡혔다는 것이었고, 또한 2003년 출소한 또 다른 조직원 역시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뒤 현금 200만 원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6년경 두목 최정수의 근황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해졌는데,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최정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성가를 연주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고, 또한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 만난다면 사죄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최정수는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으나 방송 이후 세간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았었다. 1996년 희대의 악행을 저질러 최정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으나 대한민국은 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복역 중에 있고, 그 외 막가파의 조직원들 역시 복역 중이거나 출소하여 살아가고 있다.